네, 안녕하세요. 네, 성화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출제가. 자, 얘는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얘는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대체가능 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가능 품은 이제 똑같은 재료인 것이 있죠. 근데 국내에서 조달받기도 하고 외국에 수입하기도 한다. 똑같은 것이다. 하자마자 이거를 섞어 사용한다. 뭘 사용했든 이제 국내산 재료는 한 개만 있다.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대체가능 품은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다. 중요한 게 상품 또는 재료를 얘기하게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품이 똑같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업체들이 이원화시켜요. 수입도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제조하기도 하고. 근데 또 국내 제조하는 것들 내가 구매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원산지가 KR이 아닐 수도 있고 원사항에서 원사항에서 받았는데 논 KR. 근데 원사항에서 받았는데 이건 KR이다. 근데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확인서 받는 게 두 개다. 그보다 반드시 두 개에 대해서만 이제 원산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다른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죠? 바로 이제 논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재료는 물품 물리적, 화학적 결합되는 재료이다. 물품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물품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는 제외되는 보다 간접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은 경우 제외된다고 했죠.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재료는 잰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투입된 재료 같은 경우에도 포함시킵니다. 간접적. 자, 그래서 이제 물품 생산에 사용되지만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재료는 제외된다. 아니죠. 즉 간접적인 재료도 포함시킵니다. 자, 세면 변경 기준은 류, 호, 소 세면 변경 기준이 있다. 4대 무단, 6단의 세면 변경 기준이 충족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2단위는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해당 류가 바뀌어야 돼.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조했는데 류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원재료가 그러니까 이거죠. 72류에 대한 원재료를 이용한 71류 철강제라 원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된다. 87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류가 바뀌는 거는 물품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4단위 그다음에 6단위 같은 경우는 점점점 쉬워지는 거죠. 왜냐? 끝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얘는 숫자만. 그래서 4단위보다 6단위 세면기 비율 충족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6단위보다 4단위가 어렵고 4단위보다 이제 두 단위가 어렵고. 자, 조정 가격이란 이제 수출했다. 그럼 수입 국가의 관세 가격에서 운임을 뺀 것이다. 그렇죠? 관련 비용을 뺀 것이죠. 계속 나오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FTA 관련 용어에 대한 또 나왔네.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협정관세랑 협정에 따라서 최악 당사국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새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는 것을 관세. 이렇게 고치네요. 인하. 그러니까 쭉 하고 이게 다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거래가격이나 생산 공제 발생할 때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으로서 수출할 때 환급되는 내고세를 공장 가격이겠다. 맞네. 그다음에 본선이 되고 FOB, 실제 가격에다가 최종 도착항, 가지 운송 포함하겠다. 아니요. 최종 도착항은 CIF죠. 얘는 최종 양육항 출발항 거기죠. 조정 가격이란 이제 수입출하면은 현재 수입 가격에서 이제 운임 보험료를 뺀 것이다. 제외한 것이다. 이거 맞네. 자, 그다음에 맞죠? 수입 과세가격에서 그다음에 이제 50조 원세 포괄 증명이란 장기간 반복에 걸쳐서 선언되거나 수입 신고된 동질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 동질이 이제 유사가 왜 나옵니까? 틀렸고 이제 최초 원산지면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유사가 틀렸네. 자, 이것도 틀린 것이죠. 자, 틀린 것은 뭡니까? 마번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번 틀렸고요. 라번은 맞고요. 이제 틀린 건 맞고 다번은 틀렸고요. 최종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가번이 틀렸죠. 그래서 가다마입니다. 가다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앞부분에 있는 건데 FTA 특례법. 자, FTA 특례법 이건 아까도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국회 부지 받은 조약의 협정에는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은 이제 우리나라 세계관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칠내 FTA와 FTA 관습에 창출된 경우는 국내 법령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칠내 FTA 특례법이라는 게 없어졌죠. 한칠내 FTA 협정문이 있는 것이고 FTA 특례법이 있습니다. 둘이 경합되는 누가 이긴다? 협정이 이깁니다. 협정. 땡. 한미협정에서 협정문의 공문본과 영문의 상충된 능력 영문본을 우선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영문이 있고요, 국문이 있습니다. 근데 둘은 동등합니다. 얘는
동등, 한미는 동등이야. 자, 그다음에 한미 FTA 관세법에서 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 조사, 이제 관세법 상호 협력, 무역 원활화 등에 위해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협정이 규정한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 잠깐만요. 원산지 판정 표시 아니네요. 이게 왜 넣습니까? 상호협력. 자, 뭡니까? 이제 여기서 원산지에는 부가, 징수, 통과 그런 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다 이거는 대외 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TA랑 원산지 표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대외 무역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와, 이거 잘 들리겠다. 표시가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체결한 FTA들의 국회 비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입법 조치가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맞습니다. FTA는 이제 국회 비준까지만 거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